2000년 7월 남한강 작은 교량 밑에서 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었는데 부츠까지 신고 있는 등 겨울옷을 전부 입은 채였습니다. 발부터 허리까지는 마대자루에 무릎을 꿇은 채로 들어있었고 허리는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는 전깃줄로 묶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17.5kg의 시멘트 블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멘트 블록을 매달아 시신을 강에 던졌음에도 물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전체적으로 부패되지 않고 빈화라고도 하는 실압화가 됨으로써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검을 통하여 목의 앞부분에 좌우로 길게 밴 상처가 목의 척추까지 도달할 정도의 치명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살해한 후 시멘트 블록을 매달아 강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사인이 밝혀졌음에도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당시 유명하던 사건 25시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신원을 수배하였고 시신에서 확인된 문신과 흉터 등을 알아본 피해자 가족의 제보로 결국 피해자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범인까지 검거되었습니다. 범인은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살해한 후 시신에 시멘트 블록을 매달아 남한강에 던져 유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7.5kg의 시멘트 블록을 매단 시신이 어떤 이유로 떠올라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던 것일까요? 시신이 떠오르는 시기는 몸 내부에서 형성되는 부패가스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밖에 수온, 물의 흐름, 물 깊이, 옷의 상태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중 시체의 약 20%에서 30%는 익사 직후에 떠오르고 보통의 경우 여름에는 2일에서 3일, 겨울에는 수주에서부터 수개월 정도 지나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신이 강에 버려진 시기는 1999년 12월로 수온이 낮아 체내 세균의 번식이 억제됨에 따라 부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지만 수온은 기온과는 달리 즉시 상승하지 않아 부패가 계속 억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6월부터 무더위가 진행됨에 따라 수온이 서서히 상승하였고 그 결과 시신의 내장에서부터 세균이 증식됨으로써 부패가스가 발생하여 상당한 부력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부패가스의 부양력은 의외로 상당히 세서 25kg 그리고 30kg의 추가 달려있는 수중 시체가 떠오른 적이 있었고 68kg의 예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시체의 내부에 부패가스가 축적되었고 결국 7월이 되자 시멘트 블록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과거 충주호 유람선의 화재로 인하여 승객들이 실종됨에 따라 잠수부가 호수에 들어가 수색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승객이 아닌 다른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매우 무거운 납덩어리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신이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수심 30에서 40m 이상 시체를 가라앉게 만들면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정도 깊이에서는 수온 자체가 섭씨 4도에서 5도 정도로 매우 낮아 부패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약간 발생하더라도 수압에 의하여 가스 팽창력이 작용하지 않아 부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주호 시신은 수심이 매우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수압과 낮은 온도에 의하여 물 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납덩어리가 더해졌으니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범인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강 살해는 범인의 의도와는 달리 시신이 떠올랐고 실압화라는 예외적인 현상 때문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충주호 살해는 의도대로 시신은 계속 가라앉아 있었지만 참사의 발생과 잠수부의 수색이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범죄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철저하였더라도 어느 지점에서는 실수나 흠이 있을 수 있고 예측과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기에 완전 범죄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여기 있다 라는 피해자의 원혼이나 저주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영상 썸네일 질문의 답은 시멘트 블록을 매달아도 시신은 떠오를 수 있다 입니다.